반도체가 초호황기를 구가하는 이 국면에서 중국의 대표적 반도체 기업인 칭화윤희 그룹이 파산, 법정 관리 절차를 밟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를 두고 웨시는 중국 기업이 한국의 반도체 기업을 따라하다가 실패했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는데요. 모방이라면 첫 손가락에 꼽는 중국이 이번엔 어쩐 일로 모방에 실패한 걸까요?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2월 중국이 어떻게 한국을 완전히 잘못 뺏겼는가라는 칼럼을 통해 칭화윤희의 실패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통신은 칭화윤희가 삼성, SK 등 한국 대기업을 잘못 모방해 실패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통신은 칭화윤희가 한국 대기업처럼 지주회사를 통해 핵심 자회사를 통제하는 전략을 따라하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달리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인해 모방에 실패하고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는데요. 통신은 중국이 한국 모델을 동경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며 한국 재벌들은 널리 퍼져 있는 기업 제국을 완벽하게 통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재벌 창업가는 지주회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의 주식을 이용해 몇 배나 큰 가장 중요한 기업을 통제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한국의 재벌은 복잡하지만 중국 대기업보다 훨씬 투명하다며 한국 경제에서의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재벌들은 정밀 조사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다르게 중국 칭화윤희는 다단계 소유권 구조로 투명성이 현저히 떨어져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는데요. 286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칭화윤희 그룹은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초기 자본을 적게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단계 소유 구조를 통해 50% 이상의 지분을 행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칭화윤희가 자회사들의 부채를 모두 떠안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중국 대기업이 소수지분만 보유하고 있는 합작법인의 재무 내역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는데요. 이를 이용해 합작법인의 빚을 쌓고 중국 당국의 감시를 피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부동산 부문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꼬집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정부 지원을 믿고 몸집 불리기에 과하게 몰두해 위기에 직면했다는 설명도 나왔는데요. 칭화윤희는 그동안 많은 글로벌 대기업들과 대대적인 인수합병을 진행해왔습니다. 2015년에는 웨스턴 디지털 지분 인수에 38억 달러, 샌디스크 인수에 190억 달러, 파워텍 테크 인수에 6억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인수합병을 통해 이익을 내는 데는 실패하면서 부채가 쌓였다는 지적입니다. 칭화윤희는 지난해 11월부터 만기도래 회사채를 갚지 못하면서 첫 디폴트를 냈고 이후 반복해왔는데요. 중국 언론에 따르면 칭화윤희의 부채는 지난해 6월 기준 2029억 위안에 달합니다.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